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025년 12월 20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편히 주무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내란 잔당들이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도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희망의 길을 힘차게 당당하게 함께 출발해 보죠. 예, 안녕하세요, 임명희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강릉도 많이 춥습니까? 강릉은 의외로 포근합니다. 예. 이 영동적이어서 예. 바닷물이 이제 그렇게 차지 않고 해풍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대관령이 찬바람을 많이 막아줘요. 그래서 의외로 따뜻합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하시는. 예, 그 이재명 의사, 그러니까 순국한 날이 아니라 거사날. 예, 거사를. 예,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생일이고요. 이재명 의사가 1909년 명동성당 앞에서 외국노 이완용을 네. 그냥 칼로 척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사형 네. 당한 그 이듬해 9월 20일 날 순국하신 날입니다. 10월 20일 기억하십시오. 이재명 의사의 거사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그 틈을 타서 살아남아 활개를 치는 조무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롭고 비겁한 조무래기가 한 명 있으니 바로 미꾸라지 정치꾼 바로 이준석입니다. 미꾸라지들 옆에서 배운 미꾸라지 짓이라 요리조리 처벌 피하며 도망만 다니던 이준석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자신을 윤석열의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공범, 그러나 틀어져 윤석열과 김건희를 담그려 명태균 게이트를 흘린 장본인, 그리고 그 게이트에 누구보다도 깊이 관여된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한줌 개혁신당이 사라질까 두려워 국민의힘과 손잡은 이준석, 통일교 특검을 합의했지만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의혹에 관심 없는 것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진행 뒤 누구든 쓰러지면 생유, 특검이 진행 뒤 국민과 국힘과 청년대 물꼬를 트고 다시 국민의힘을 접수하라는 것이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꾸라지 수석, 혼란한 전국에서 또 한 번 미꾸라지 짓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한 일은 약자와 소수자, 여성 등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갈라치기 한 일, 정적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 제거하려 했던 비겁하고 약삭바른 작업질 뿐입니다. 가짜뉴스로 일부 저물은 남성들을 세뇌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자신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조롱한 일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지도 않은데 젊은 척 할 뿐입니다. 임 부대표님, 네. 이준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 정치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대선 때도 봤지만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정치 철학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를 자기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고 이런 똑똑한 머리를 정치 말고 국가에 좀 좋은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무슨 짓을 하라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저는 이런 아주 나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의 얄팍한 계략에 휘둘리지 않을 김건희 특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의와 법치 그리고 국민의 눈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지와 사명을 믿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까지 멀티 플랫폼으로 생방송되는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이제 우리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국회입니다. 내부 극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다 천막을 치고 농석을 한다 해서 저희가 응징 인터뷰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야, 이 장동혁 대이가 내부 그거이가 윤석열 내란중이 찾아가서 이름이 어디서 이 장동혁 이름 갖다 손대고 울었다는 이런 더러운 놈. 그만하세요. 이 더러운 시간들아. 앞에 있으니까 그럼 왜 그래? 내란중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울어 이 더러운 놈들아. 우리가 나라 구해내니까 이 더러운 시간들아. 며칠 전에 내가 장동혁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명쾌한 메시지로 힘차게 또 한 주 시작하면서 김혜민 국민의힘 해체운동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해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저희 초신님과 그때 밤새면서 우리 추경호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1차 작전은 저희가 실패한 것 같고 이 2차 작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추경호 구속 작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요즘 침체해가지고 방송은 안 나오고 집에서 지금 끙끙 앓고 있다가 오늘 나왔는데 아무튼 이 시간에 이게 시청하고 있는 우리 김혜민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께 먼저 사과 말씀과 인사 좀 해주세요, 함께. 네, 제가 사과를 제가 이제 그 모닝콜에 2주에 한 번 출연이라서 제가 잘 못 나온 거라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다 나오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못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사 좀 하세요. 네,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자주 이렇게 그거 한 것 같은데 그 초시님 일단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니 저희 솔직히 그 저기 앞에 가서 용기 있게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랑 못합니다. 그래서 초심님 이제 존경스럽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생각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다 초심님이 대단하셔서 새벽 5시 방송 보고 계신 게 근데 아닌가.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미웠고 해도 면전에 가면 할 말을 못하는. 난 뒤에서는 욕 절대 안 해. 네. 진짜 욕 안 해. 앞에 가가지고 직접 대놓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응징을 하다 보니까 습득 뛴 노하우란 말이에요. 앞에 간 잘하는데 뒤에서 뒷말은 않거든. 김혜민 대표님, 어저께 우리 그 이인호 탄젠트 동지 영상 보셨어요? 그때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사라고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 광우병 때 그때 시를 생각을 하면 시작은 또 뭐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하지만 그때 광우병 시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미국에게 할 말을 한 그렇게 대규모 시 최초의 대규모 시 아니었나?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린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했던 유일한 대규모 시였다. 근데 그분이 이제 51살. 네. 그때 30대 초반에 잘 나가던 청년이 있었어요. 막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유삼촌이 성병원도 크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외국서 사오다 들어와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제 5월 2일 날 내가 초방에 사서 촛불 시위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안전팀을 맡아서 와서 했는데 여기에 빠져서 활동하다가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막 참 이상하게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갈등이 있고 해서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계속 그 뒤에는 뭐 일도 잘 안 되고 서울에서 와서 이제 같이 방송국 이사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암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나 거기서 밤새우고 어제 수원 연화장에 네. 거기 낙골당에 모시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역사를 만드신 또 네. 훌륭한 위인분이 또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예, 무거운 얘기지만 예, 또 이어가면 그 초심님께서 국회 가서 호통을 크게 치고 오셨는데 국힘 천막농성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농성장을 우리가 잠깐 영상에도 봤지만 굉장히 횡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낮에 몇몇 의원들이 이제 교대로 앉아 있고 저녁이면 이제 짤 없이 퇴근하고 예. 저희는 그런 걸 농성이라 하지 않거든요. 이분들 되게 편하게 농성하시는구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밤을 거의 거기에 보통 난로 갖다 놓고. 네, 그리고 한 2년 전에 예. 그기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단식하실 때도 네. 그때 뭐 거의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고 24시간 하고 네네네. 그게 이제 또 네. 경호 문제나 방어과 직원분들도 농성을 이제 밤늦게까지 하면 그분들도 계속 거기를 같이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조금 그분들도 힘드시니까 조금 농성 시간을 줄여달라 약간 합의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네. 보통은 뭐 그분은 농성 합의를 볼 시작하면 필요 그러진 없죠. 않죠. 예, 알아서 퇴근을 해주니까 그래서 네. 국힘 덕분에 이게 웰빙 정말 농성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농성장에 내가 갔더니 하는 소리가 주변에 관계자가 뭐 관심도 안 보이는데 와서 관심 보게 해주냐 오시지 말라 나보고 그러는데 과연 저자들이 앞에 보면 민주주의 뭐 수호 이렇게 쳐놓고 뭐 이재명 독재 네.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매국구구 윤어게인 하는 애들 위에는 누가 공감대가 그렇죠. 이루어지겠냐 그거 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는 20%도 깨질 거예요 국민의힘 당 지지율. 그래서 지금 장동영이가 계속 지금 굉장히 그 윤어게인 세력한테 약속한 윤석열 충성맹세 네. 이걸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이제 계속 사과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보를 지금 바꿔보려 하는데 이 장동혁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석열의 탄핵이나 또 이 계엄 내란을 잘못 했다고 얘기하면 이제 맞아 죽는 거지 뭐 윤어게인 세력들한테. 그리고 그거 있잖아. 네. 그거 매국 구고놈 하나 있잖아 한 마리 김민수라고 얘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장동혁이가 윤석열 지지를 처리하면 김민수가 또 당대표가 될 수도 광분을 하고 나설 텐데 나서고, 어떻게 될지 당대표가 될 수도 궁금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니 저는 일단 좀 문제로 느꼈던 게 그분들의 논리가 그 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논리가 사법 파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입틀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법 파괴의 주범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을 하게 되면은 국회도 무력화되고 사법부도 무력화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수탁이 경험을 했던 건데 사법 파괴의 주범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파괴를 주범을 그러니까 일으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세력인데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가지고 사법 파괴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입틀막을 했잖아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근데 어떻게 국민 입틀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나 할게 할 수가 있냐. 본인들 부끄럽지도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저는 보면서 느낀 건데 항상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 내로남불이에요. 뭐냐면은 야 우리 잘못했어. 근데 너네도 똑같은 잘못했으니까 우리 쌤쌤이로 다 잘못한 놈들이야. 이런 프레임으로 항상 민주당 공격해왔는데 그 논리가 70년 동안 이어진 거. 네. 근데 그 논리를 지금도 쓰고 있다. 낡은.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그쵸. 우리는 더 나쁜 놈 도려낸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그 논리 있죠.
국민 이틀막 뭐 이런 프레임들 그런 것들을 똑같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나쁜 놈이야. 뭐 국민의힘도 나쁜데 민주당도 나쁜 놈이야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을 찍어버리시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의 그런 방식이 먹히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방식이 먹혀가지고 박근혜도 천막당사로 가고 뭐 이명받고 저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뉴스를 부르면서 사과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문제 있으면 무릎 꿇고 네. 큰절하고 이런 것들이 먹히는데 이게 정치도 하나의 종교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윤핵관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게 종교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얘기냐? JMS라고 알죠, 정명석이. 네, 네. 강간하고 막 이거 뭐 요즘 말로 성폭행위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했어도 지금도 거기 가면 추종하는 자들이 내가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오고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광신도가 되면 그 종교가 사회에 공헌을 하든 사회에 악이 되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직 이 종교와 나 사이에 연결시켜서 나는 이걸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는 거죠.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하고 찍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아까 이 얘기했듯이 또 뭐 윤어게인도 네. 하면서 지금도 대구 같은데 이런 데는 지지율이 매우 높고 한 부분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사고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고, 정치적인 사고 이런 걸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우리는 국민의힘을 얘기해서 발도하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을 오히려 더 고립화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웰빙 청막 농성 하다 보니까 심심하던 차였는데요. 다시 필리버스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늘부터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리면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필버 때 이 자신들이 낸 법안도 막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도 안 왔었어요. 네. 이런 행각 역시 우리가 국힘 해산 네. 심판에 근거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무제한 토론이고 우리나라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을 자꾸 언론에 써서 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해적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다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토론으로 제압을 하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논리가 부실하면은 자기가 찬성했던 법안들까지 다 갖다 네. 붙여넣어가지고 개수만 많이 채운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59개 중에서 30개가 자신들이 찬성한 법안이더라고요. 네. 근데 절반 이상이 자신들이 찬성한 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해적질을 하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 저는 이제 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오죽하면은 논리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다른 법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네. 하면서 스스로도 가맹사업법을 첫 번째로 그 네. 나경원이 반대를 그러니까 네.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 맞아요. 심지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도 뭔가 뭐 이미 논리는 자기들 머리도 이제 이미 안 굴러가는 그런 단계에 왔고 저는 나경원과 사실은 윤석열이 거의 똑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 스스로도 이미 저는 이미 논리는 무너지고 서울대 법대라는 그런 타이틀도 이미 몰락한 하나의 진짜 뭔가 진짜 거의 범죄자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현 상황에서 과연 국힘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이제 이런 어떤 선거는 눈앞에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계속 이 짓을 하지 않아. 그게 이제 재미를 봐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정광훈이 도목격으로 있으면서 이제 안정권, 뭐 김상진, 배인교 이런 애들이 주변에서 또 같이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 국민의힘이. 서울에도 구청장 대법원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누굴 믿고 이럴까. 내가 그날 천막 당사 시작하는 날 있죠. 네. 그날 바로 김산이라는 놈이 저놈이 평일에 뜬금없이 집회를 하는 거야. 그 왜 집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천막 당사 이제 천막 농석을 한다 해서 저놈들이 서로 교감을 하고 장동혁이가 내가 오늘 천막 농성을 시작하니까 김상진한테 전화해서 어이 김상진 그 집회 좀 해. 요렇게 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장동혁 입장에서는 정광훈이나 황교안 부정선거 패거리들 또 그 정광훈 이런 패거리들 안정권 패거리들 김상진 패거리들 이런 애들이 지금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날도 그 안정권 김상진이 거기서 김상진이가 집회하면서 국민의힘 당사패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런 건 국민의힘이 말려야지 어떻게 같이 네. 집회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매국구구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을 가지고 어떤 선거를 하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 같이 국민의힘은 매국구구 애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거라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선거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고 당직자를 뽑는다면 계속해서 매국구구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 매국구구들의 지금 행동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김상진 이런 그 페류나 네. 김상진은 공식적으로 페류나요. 페류나라 그러면 원래 명예훼손이 되는데 내가 페류나라 했더니 걔가 나를 고소를 했어.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5.18 어머니들한테도 뭐 XX 네. 막 이렇게 욕을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에서 이 사람은 페류나가 맞다. 그래서 내가 무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네. 저기 김혜민 대표 김상진 아세요?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조신님께서- 김상진의 만행을 몇 가지만 꼽아보면 뭐만 아니 근데 있어요? 저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제가 관심을 김상진은요, 기울여야 되나 솔직히 2000 네 그런 생각인데 초신님께서 지난주에 전화 오셔서 네. 우리 이제 김상진을 고발할 때가 왔다 네. 이제 대응을 해라 해서 제가 고발장을 쓰다가 나왔는데 고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 세 명 지금 고발하자고 하는 분들이 3명이잖아요. 김상진, 안정건, 배인규 이런 사람들 고발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윤어게인 하면서 동원되는 그 청년들 있죠. 네. 그 되게 불쌍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구구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서부지법에서 폭동 일으켰던 청년들이 한 80명 돼요. 거기 기소된 그 80명이 지금 재판을 다 받고 있어요. 그거를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평범한 여성이야. 근데 청년이 직장 다니는 청년이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본인 말로는 네. 따라갔는데 자기 재판까지 가는 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도 못할 것 같다. 유죄 판결 나오면은. 네. 자, 근데 이 청년 중에 저는 지금 이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면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때 논리가 뭐냐면 나 화장실 가고 싶어서 서부지법에 침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윤석열을 구속시킨 거가 나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서부지법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저는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동원된 청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동원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 3명 진짜 이 사람들은 인생을 망치고 청년들 인생을 망치는 그 나쁜 놈들이다. 진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김상진, 안정건, 배인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히 감옥에서
진짜 자기 인생을 보내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청년들의 인생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저기 임영웅 대표님 과거에 이제 어떤 공직자로 시험을 봤는데 네. 일배 행각이 드러나가지고 네. 취소 당하는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나는 외국 공부하는 애들도 다 어느 부모님 우리 임영희 부대표님 아들같이 그렇게 다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잖아. 난 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일배를 하는 것들 지금 윤석열 어게인을 하고 다닌 사진들 이런 것들이 네가 자라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배우들이 과거에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지금 범죄거든요. 윤어게인은 내란 선동 네. 이런 범죄 행위들이 누가 이제 옆에서 무슨 좋은 자리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걔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 얘가 옛날에 윤어게인하고 다니고 일베하고 안정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김구 선생님을 킬구라고 그러고 했다. 일배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적인 지금 비판을 받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이걸 좀 챙겨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등학생들 큰 아이들을 둔 부대표님 네. 부모님 심정으로 본인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한계는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들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뭐 부모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그런 행위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줘야 된다. 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고를 줘야 된다고. 예,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일배하다가 걸리면 딴 거 괜찮다. 그렇지만 일배하다가 걸리면 엄마 손에 죽는 수가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지금 안정권이 김상진은 내가 걔를 본 거는요 2010년도부터 그때는 혼자 1인 시하고 다니고 자기가 전남대학교 하루트신 출신으로 뭐 자기 이렇게 소개하고 그때는 우리 옆에서 오지도 못해서 저리가 안 가이 그러면 도망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한 거 기억나죠? 그때 김상진이가 또 피켓 들고 와서 뭐 시위하면 내가 가서 조례한가 막 이랬는데 이제 2017년 유튜브가 생기면서 유튜브가 돈이 드니까 그때는 이제 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나한테 대들면 돈벌이가 되잖아. 그쪽에 나 미워하는 지지자들이 슈퍼책도 쏘아주고 후원도 해줘서 네. 그래서 돈벌이 관계인데 안정권이가 이제 임명수 기자한테 한때 그 좀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김계리 욕한 것도 올려놓고 안정권이가 김상진하고 이제 김건희한테 도와줄 테니까 유튜브를 살려달라. 유튜브가 이제 그 정지당했잖아. 폐시 되고 하니까 근데 자기 건 안 살려주고 김상전이 거만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안정권은 참 패륜화 중에서도 상패륜화인데 이게 이제 배인규가 안정권의 제자란 말이에요. 배인규는 이제 광주에서 핸드폰 팔다가 올라와가지고 시동이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나하고 악연이 참 많고 서로 나는 고발 않지 않아 잘 고소. 네. 근데 걔들은 나를 여러 번 고소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참 그 안정권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고발을 할 예정인데 네. 어떤 거냐면 시청자분들이 알게 엊그저께 저기 경찰청장 누구죠? 네. 이름이 조지호. 이분에 관련해서 그 헌재에서 네. 만장일치로 불법 계엄에 협력을 했다. 불법 계엄인 말을 최초로 지금 확실하게 했잖아요. 네. 저들이 주장한 게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때 그 어떤 내란으로 파면하지 않았다. 아직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어게인이 내란 선동 아니라고 여기잖아. 근데 이제 헌재에서 분명히 그것도 최고 네. 헌법기관이잖아. 대법원보다 위에 있고 헌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존중을 하고 판례로 따라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내란으로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황교안을 고발해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우리한테 통지 왔어요. 황교안 뭐 김건희 다 내란으로 정광훈까지 했는데 다 안 하고 그 황교안 하나만
고발했더니 그거 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기소를 했어. 네. 근데 여러분 그 내란 그 한정원, 김상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박근혜 때나 과거 이명박 때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는 죄가 기껏해야 명예훼손, 허위 뭐 정보 유포 요 정도라 벌금형으로 가거나 징역을 가도 김상진이 1년뿐이 안 갔다 왔잖아. 네. 근데 이번 내란 선동은 취하의 형량이 3년이란 말이야. 네. 가면 무조건 3년 이상이야. 그리고 내란 동조까지 끼면 5년까지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발을 할 건데 김혜민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안정권이나 이거 고발 네. 어떤 내용으로 할지 좀 말씀해 주죠. 일단은 위헌이나 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이라는 단어가 거기 조지호 파면 네. 심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위헌, 위법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헌이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 수많은 그 유튜브를 찍고 행동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동 5개만 모아서 하나만 모아도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고발을 해도 이 사람들은 내란 옹호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미 그 아까 이제 그 초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 이 탄핵 손추 심판문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윤석열의 맞아요. 그 심판문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위헌 위법성, 위헌 위법성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안정권이랑 그 김상진이랑 배인규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런 부분들 워딩만 하나만 따서 고발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단순히 이 3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님? 그렇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지금 서울에서는 네. 최저가 2만 명, 아. 최고가 20만 명까지 네. 생각을 하고 네. 이거 고발 아주 쉬워요. 그 신문고 들어가서 네. 거기다 딱 올리면 고발이 자동으로 돼. 네. 그래서 쫙 이렇게 몇 사람 알바생들 네. 네. 모아다가 네. 신문고에다가 그 사람이 내란 선동이나 동조 행동한 거 인적사항 집어넣으면 그게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발을 시작을 한다. 근데 이걸 극우 다시 세력. 한번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란 선동을 내 스레드나 인스타그램, 네. 틱톡에 또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도 내가 매국고 혼내는 데 와가지고 내란 선동 발언을 많이들 했어요. 그게 뭐 내란이냐 아직 무지 취지 원칙이다 내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내가 캡처를 다 하고 했거든. 네. 그랬더니 지금 싹 지우고 캡처 할 게 더 이상 없어. 아. 스레드에도 내가 맨 처음 스레드에 들어가서 글을 올렸더니 계속 내란 아니다 하는 걸 네. 내가 전부 캡처를 해서 준비해놨고 네.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글들은 지우고 안 들어와. 근데 한 가지 지금 윤어게인이나 다니면서 내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한테 얘기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대단하잖아. 예. 죄 형량이 그런데 얼마 안 돼. 예. 치고 많아야 지금 4년뿐이 안 나오는데. 네. 이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당하면 서부지법 폭동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 거기는 뭐 집행유도 있고 풀어주도 하는데 네. 내란 선동은 요거 3년 이상 금고나 유기징역이야. 네. 이상. 네. 그러니까 그 이안에 있을 수 없어서 그렇죠. 서부지법 폭동 때보다 어떤 이런 데 연루돼서 고발 당하면 인생 망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모님들이 아들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네, 네.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좀 다시 한번 강력히 타일러서 아들이 한 3, 40 돼가지고 이거 연루돼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낙오되고 폐인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지금 안정권 배인규 이 배인규는 이제 나하고 인연이 엄청 오래됐고 여러 번 고발해서 뭐 내가 벌금 문제도 있을 거야 아마. 서울에서도 직접 찾아오고 여기 와서 김일성, 김정은 사진도 붙이고 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별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나를 계속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저격을 하는 그런 사람 이제 그래서 이 사무실 와서
직접 그 안정원이도 찾아온 일이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해도 여기다 지피싱 보고 규탄 지표하는 매국구구들이 없는 거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초신님 지난 3월인가요? 그 안정권 집회에 초신님이 이제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예, 그분들 정면 돌파하시려던 일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안정권이 옛날에는 나 보면 엄청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욕을 많이 하고 뭐 은종화 했는데 요즘은 좀 지난번에 그 고려대에서도 봤는데 욕을 안 하고 백선생 그러고 좀 나를 좀 안정원이 그래요. 요즘에는 김상진은 막 욕을 하는데 네. 안정원이는 조금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안정원이 하도 오랫동안 온갖 내가 지나가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패륜적인 욕들을 했는데 요즘에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한때 저기 그 평산마을에 가가지고 온갖 네. 욕을 할 때 내가 그거 저격하느라고 또 아크로비스타 가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나는 안정권이는 이제 이번에 안 할 줄 알았어요. 김상진은 계속해도 김건희 비판도 이명수 기자한테 통화한 거 우리가 보도도 했지만 방송도 했지만 네.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잖아. 맞아요. 요즘에 이 패륜 짓하는 매국구구들이 군데군데 있어. 탈북자는 탈북자대로 집회를 하고 그게 어디 있냐. 안 하면 그동안에 그걸로 먹고 살던 직업이잖아. 그걸로 안 하면 집회를 안 하면 그 매국 집회들 윤호개인 집회 안 하면 그 강신도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 네. 정광훈이가 목회 활동을 접으면 헌금을 못 받는 어느 목사가 그 어떤 목회 활동을 접으면 또 정광훈이가 강화문 집회를 안 하면 왜 하는 줄 알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이번 그런 집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 뭐 유튜브를 어떤 생활의 그 수단으로 삼는다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정권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배인규는 이제 뭐 심지어 마약하다가 걸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배인규도 내란 선동을 윤석열 내란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해오다가 나는 그런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회운동하면서 그런 애가 마약까지 했다는 거 보고 쟤들 정말 정신 세계가 올바르지 않구나. 김상진이나 안정권이나 배인규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배은규 씨가 활동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군요. 네.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활동 못 하죠. 네, 그때 할 수가 구속영장 신청됐다가 네. 네. 그러면 지난 2월 그 민주파출소가 또 큰일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상진 TV가 폐쇄 조치됐고요. 신남성연대 일부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 큰일을 했지만 좀 너무 부족한 조치 아니냐.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상진 TV가 폐쇄 조치됐지만 사실은 저는 이 김상진 같은 부류가 더 많아졌다. 네. 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신남성연대의 일부 영상만 삭제할 게 아니죠.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여성 폄하하고 막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다 전반적으로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폐쇄 조치된 김상진 TV 말고 그런 류의 그런 유튜브들도 다 폐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민주파출소가 큰일을 했지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너무 아쉽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바로 검색을 많이 했던 게 자유대학이에요. 네. 자유대학 보면요 지금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윤카라고 표현하거든요. 윤석열 윤카 중앙지법 응원 및 방청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응원하는 윤버지 응원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응원하는 영상 버젓이 올리는데 이게 조회수가 3만 회, 4만 회 되고 많은 거는 한 7만 회, 13만 회 이렇게 돼요. 지금 네. 우리가 네. 지금 이 고발을 하려는 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지금 하는 건 예방 차원이거든. 네. 그럼 자유대학에 애들 지나가는 거 내가 10여 명 떼거리로 가는 거고 야 이놈들을 매국구고 이놈들 그랬더니 실컷실컷 쳐다보고
그냥 걔들은 아직 안정권이나 김상진, 배인규 같이 욕설하고 달라들 정도는 아니야.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자유대학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돼요. 네. 자유대학의 영상. 네, 다 자유대학은 일단은 개인의 이름을 아직은 밝히지 말고 자유대학의 운영자들을 적시해서 운영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뭐 대표, 그다음 부대표. 네. 뭐 관리자 해서 네. 이번에 자유대학까지 포함을 해야지. 자유대학은 아무도 아직 고발을 안 했는데 지금 더 김상진이나 안정권이는 이게 퇴물이라고 보고 끝물이잖아. 네. 걔들은 뭐 폐륜적인 행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 네. 자유대학은 그 아세요 이명희 대표님 MBC 사장 뭐 네. 아들이 자유대학 부대표라. 요 인간부터 고발을 하자고. 네, 박준영입니다. 네, 박준영이라는 애는 이름을 적시해서 네. 왜 그래야 되냐. 일벌백계 차원에 부모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래서 자유대학의 부대표 이름, 네. 대표 이름 알죠? 네. 그리고 자유대학 전체를 네. 이렇게 고발하는 대표, 네. 부대표 네. 전체 이렇게 고발장에 함께 넣어서 네. 내란 선동으로 이제 내란 선동죄는 피해갈 수 없다. 네. 그저께 헌재에서 주주에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한 거는 힘을 실어준 거예요. 헌재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헌재도 뭐 보수를 넘어서는 극우라는 그런 헌재 재판관도 있는데 곰곰이 보니까 자기들이 파면한 윤석열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네, 도로 네. 막 윤석열을 하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앞으로 이제 어떤 탄핵 같은 거 하게 되면 많이 더 인용을 할 거다. 네. 조이대를 탄핵해도 인용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발할 때 네. 이제 고발 국회 가서 그 네. 자유대학 고발. 네. 근데 안정권 뭐 김상진 네. 이런 애들 그 외에 네. 새로운 단체들 네. 를 몇 개 더 포함해서 고발을 네. 하자고. 경고 차원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재 서울의 소리가 이네들을 고발하는 건 꼭 처벌을 하겠다는 것보다 여기서 중단하면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도 되는데 어때요? 우리 김 대표는 내 의견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지금 자유대학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학 1기 지도부 대표 김준희, 그다음에 부대표 박준영, 수석 대변인 심재홍. 세 사람 정도. 네,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의 소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이 고발을 하겠다. 근데 지금 네. 고발해서 언론들이 관심 받을 부분은 윤석열, 이제 안정권, 배인규 애들이 아니고 자유대학의 네. 실명을 밝히고 네, 사진도 활동하는. 공개하고 네, 얘들은 왜 영상 그러냐. 대한민국의 내란을 지금 진행하는 사이버 내란을 진행하고 현장에서도 윤어게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중대한 범죄자고 얘들은 뭐 내란 우두머리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네. 다시 한번 부모님들한테 강국기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들이 그러지 못하게 네. 자식들의 미래를 망칠 거냐 이걸 네. 나 다시 한번 경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사이드민주당에서도 이번 네. 그 고발에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해야 될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윤어게인 집회 간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발언 다 따가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발 앞으로 날마다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겠는데요. 네. 너무 바쁘죠. 이제 네. 언제 본격적으로 되냐. 윤석열이 내란으로 1심에서 네. 우두머리 이제 9월만 안 남았잖아. 1월 말이면 판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얘들은 꼼짝도 못 하는 거지. 네. 대법원에 가서 무죄 나올 거라는 희망뿐이 없잖아.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발악을 하는 게 네. 그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이 판결이 나면 100% 위헌 청구 소송을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무슨 알량한 무슨 협치한다고 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위헌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않잖아. 네. 바로 이제 도끼상소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손가락을 자르든지 뭔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꼭 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것도 언제냐? 윤석열이 대법에서 내란으로 확정되는 네. 그때 위헌 소송이 들어가는 네, 그렇죠. 청구 소송이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내란 선동자들이나 국민의 해체 네. 방법이 다 서 있다. 네. 우리가
해서 안 된 게 없잖아. 다 잘 네, 되잖아. 네,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채널을 이제 폐쇄 조치하면 없앴다가 또 금방 다른 계정으로 채널을 계속 만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도 지치지 말고 끈기 있게 쫓아가서 계속 네. 그 채널들을 운영 못하게 네. 예, 그러니까 조치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심님이 이렇게 보면 또 극우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예, 너그러운 대한민국 덕분에 김상진, 안정건 등이 또 극우 매국 세력의 주 특기 중에 하나로 고소고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초심님께 최근에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가 김상진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서울의 소리가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형사고발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게 그 미신고 집회로 이제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지금 여러 번 막 네. 소환장이 10번은 왔어. 우리 집으로도 와요. 저기 양주. 네, 아. 일로 안 오고 여기보다 그쪽으로 집에서 막 집에 이렇게 쌓이잖아. 나는 네. 엄청 많이 한 박스씩 돼. 그런 게 오는 게 1년이면. 근데 나는 그 종로경찰서에서 인지수사로 한 걸로 알았더니 김상진이가 미신고 집회라고 고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김상진 아까 얘기했지 이런 어떤 안정권은 먹고 살려고 애들이 다른데 돈벌이가 있으면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결국 마지막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김건희의 수족들. 김건희 수족이 김상진 이놈이 김건희 그 나크립스타 다 집회할 때도 네. 와서 방해 다 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도 윤석열 여러하고 다니는데 이 인간 밥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 유튜브에서 채널이 폭파가 되고 아니면 최하 수입 정지라도 돼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는 요거는 그 영상이 많다고 수입을 지금 창출 안 시켜주잖아. 근데 내가 그걸 지우면은 가는 거겠지만 서울의 소리 역사잖아. 그동안 응징 취재한 영상들이 지금 3만 5천 개가 올라가 있잖아. 우리 전체적으로 영상이.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포기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김상진은 날마다 욕 엄청나게 하거든. 방송할 때마다. 근데 왜 수입 창출을 주는 건지. 그렇죠. 아직도 지금 구글 직원이 국회에도 나와 있대요.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좀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고도 드렸지만 김상진, 안정권 뭐 이런 사람들 내란 선동 으로 저희 고발 예고를 했는데요. 이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그 수족들의 처벌로 아직 내랑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독일도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직까지도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란 청산에 있어서 좀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무한내동하지 않게. 근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윤석열 태도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알량한 어떤 뭐 자유대학이라든지 윤석열 어게인하는 김상진이 믿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난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낸 부분 보면 이놈이 서울의 소리가 미친놈 이상도 이하다 아니라고 6년 전부터 해왔던 그게 딱 들어맞는 거고. 아니 우리 김혜민 대표 네. 이번 윤석열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고 나는 너무 기가 막혀 뒤로 넘어질 뻔했어. 어떻게 봤어요? 그 청년들이 내 자녀처럼 여긴다 네, 네. 그거죠. 아니 네. 그놈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우롱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두 분 청년들이 좀 남의 얘기 좀 자식처럼 느껴져서 내란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처럼 아니 생각했으면은 전쟁을 해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잖아. 내란 계속 북한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네. 그럼 그 누가 어떻게든 죽어? 청년들이 그러니까요. 죽죠. 근데 자식을 총알바지로 몰아넣으려고 한 놈이 네. 청년들을 뭐 사랑하고 어째? 내 자식 같다. 지금 그 구구 거기 선동 동원되는 그 청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 내가 많이 해요 만나면. 네, 전쟁 나면은 본인들이 총알바지예요. 총 다 주겠습니까? 총 쏴본 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요즘은 뭐 군대가 또 훈련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폭격 맞아 그냥 다 죽는 거지. 본인들 죽게 만들려고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어떻게 윤석열이 청년들이 내 자녀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본인의 자유가 지금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랄까 참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미친놈인데 또 하나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죽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지. 네.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네. 그 감옥에 앉아서 이제 나는 평생 못 나간다.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은 절망감이잖아. 네. 그건 잘 감옥 생활을 슬기롭게 여기는 방안으로 나는 잘 하고 있다고도 봐요. 거기서 희망의 끈을 딱 이렇게 놔버리면 네. 절망뿐이 없잖아. 네. 근데 이제 한 줄기 윤어게인 세력이라도 있으니까 얘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얘들이 윤어게인을 잘해서 나를 석방시킬 수 있다. 네. 이거 저기 희망 우리 뭐예요? 희망찬 모닝콜이잖아. 네.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현재보다 어려울 때 미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런 망상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고 네. 뭐 구순을 했지만 뒷문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해. 구수해서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 법대도 나왔는데 근데 내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명우 대표님 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 이유 중 하나다 했는데 네. 뭔가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고 막 이게 아니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위안도 일으키려고 전쟁도 일으키려 했잖아요. 네. 사회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그동안 어떤 논평이라든지 비판해본 거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너무 주세요.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이런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자유대학 청년들처럼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만 봐도 이제 망상이라고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이거는 자기 합리화 수준을 넘어선 발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자기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아니 되게 전략적인 희망이라니까 메시지다. 네. 희망의 끈을 놓으면 거기서 절망 상태에서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게 희망의 네. 끈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한테 내가 얘기 좀 했는데 그런 윤어게인에 기대지 말고 네. 뭐 불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코란을 읽는다든지 하다 못하면 차입이 신천지 사기꾼 이만희 뭐 있잖아. 그 책이라도 갖다 읽어야지. 이거 윤어게인에 기대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절망이 올 거다 얘기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재판에서 이제 1심 판결 네. 1월 26일 날 네. 한다니까 불이타 하고 불이하다 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4번이나 발언권을 신청해서 했잖아요. 이제 직감량에는 1월 26일 선고가 안 나오면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이 되면 또 손 이렇게 흔들면서 나 죄 없으니까 석방했다고 윤어게인 세력도 끌어안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재판역을 그날 발광하듯이 원래 미친놈이지만 미친 모양새를 보이고 불이타를 올렸는데 윤석열 조댕이에서 브리타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하는 짓마다 브리타만 한 놈이.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이제 첫 출석했잖아. 네. 출석해가지고 이제 지난해는 이제 안 나오려고 막 팬티만 입고 둥글다가 나와서 마침표를 찍겠다. 소환에 응했는데 이제 죽을 각오가 됐나. 이제 나 죽겠다. 마침표 찍겠다는 죽겠다는 것뿐이 안 나오는데 무슨 마침표인지 김혜민 대표. 윤석열의 마침표는 뭔지 머리 좋은 카이스트 출신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이제 핵심은 뇌물죄인 것 같아요. 뇌물죄. 네, 맞아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그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고 윤석열이 그걸 인지해서 그 자리를 줬다. 이게 이제 돼야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불러가지고 계속 조사를 한 건데 본인이 진작 8월에 조사를 하면서 했었으면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때 속옷 차림으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이후로 압수수색 계속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명품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건희한테서. 네. 그래서 이게 최대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1억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뇌물이라고 하거든요. 10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거든요. 1억 이상의 네. 뇌물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까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청탁이죠. 그렇죠. 부인이 봐봐요.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뇌물을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윤석열과 상관이 없어서 이건 뇌물죄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뇌물죄로 다 처벌받았던 그 수많은 선거인 정치인들 엄청 많거든요. 부인이 잘못해서 그런 사람들 다 무죄로 석방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헌법 소원해야 되고 왜냐하면 법은 형평성이 네.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식적으로 이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는 100% 뇌물죄가 적용돼야 되거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사법부로 저희가 미치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말에 걱정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지만은 근데 네. 믿어야 복을 받는다. 믿어라. 아니, 사법부를 성경 말씀 믿으라고요? 불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법부를 믿으라고요? 사법부 조의대는 안 믿고 직위원은 안 믿어도 나머지 헌재재판관을 우리가 안 믿고 많이 불신했는데 이번에 조지호 구대영 만장일치로 정 누구죠? 이상한 네. 그분도 만장일치를 했잖아. 네. 앞으로 사법부도 이제 그 옳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조의대 같이 그동안에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풀 꺾이고 뒤로 물러나고 옳은 목소리들이 사법부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느 구석이나 적은 구석이라도 옳은 사람이 있잖아. 인권위에 김상현 국장이 계시듯이 그 인권위가 썩어가지고 김건희 디올백을 무혐의 낼 때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던지고 이걸 저항을 하고 자결하신 김상현 국장이 있듯이 사법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전부 실망하지 말라. 모조리 우리가 자유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을 되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희망을 가지고 가자고요. 아니 너무 어쨌든 절망하지 제가 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만약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요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부인한테 뇌물을 주면 됩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뇌물이 합법화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네. 염려 마시고 네. 뭐 미리 저는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사법부에 근데 경고하는 방법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뭐예요? 고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아니 이제 사람은 고발을 떠나서 전 사법부에 진짜 경고해야 되는 게 여기서 김건희 수사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 수사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부인한테 뇌물 다 줘도 되는 거예요. 와. 심지어 1억 이상. 아, 그래. 그러니까 금 거북이. 그리고 이배용 같은 경우는 이배용은 심지어 뭐랬냐면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쓴 편지가 나왔어요. 네, 네. 네, 부부에게 쓴. 근데도 이 사람 무죄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고 법치국가라는 그런 그 문구 지어야 되고 사법부는 몰락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변호인들의 전략이 네. 보여요. 그 네. 김건희가 기금속 수수 사실 몰랐다. 네. 이배용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이게 바로 뇌물죄를 피해 관련의 네, 그렇죠.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박근혜 때도 보면 최순실 맞나요? 네, 예. 최순실. 경제 공동체라고 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건 윤석열이 최순실 했잖아요. 박근혜를 경제 네. 공동체로 해서 네. 엄청나게 큰 근데 구형을 했잖아. 누가 봐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부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면 박근혜도 위헌 소송 내야 돼요. 네. 뭐 다시 네. 소송해야 그렇죠. 되는 부부도 상황이라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거기 남남이잖아요. 네. 박근혜 최순실 무슨 상관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전략들이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닌 그냥 청탁금지법 정도로 이제 형량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네. 특히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영장에 그 청탁금지법으로
이제 적시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나 정당법 위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형량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갔는데,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남은 숙제가 이것이다. 네,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청탁금지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아니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근데- 하는 순간 저는 몰락한다. 네. 근데 네. 나는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좀 희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은 지난번에 특검 끝나면서 기자회견 발표하면서 달랑 조은석 특검보가 나와서 한 10여 분 혼자 뭐라고 그러고 김건희 내란 혐의 없다는 증거를 부부싸움에서 없다. 이게 수사예요, 장난이에요. 이 조은석 이 사람 말이야 좋게 봤는데 처음에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검찰한테 농락당한 거잖아요. 그 내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리더 그 특검부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일 안 넣는 사람들은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끌려가 가지고 발표할 때 배석 검사도 한 명도 없이 나와서 했는지 어쨌는지 질문 질의응답도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수사가 이제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가 소환 없이 윤석열도 재판에 넘길 거고 이렇게 갈 것 같이 보이는데 기대와 우려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내가 결론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면 특검에 기대하지 말라. 내란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진행되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우리가 정권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건 끝까지 파헤쳐야 다음에 내란이 안 생긴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다음에 또 종합특검을 할 거라고 보고 어때요 지금 그 김건희 특검 막바지인데 김혜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네. 미리 얘기했잖아. 아쉽다고 하지만 5년 내내 할 거다 특검. 네, 5년 내내. 네, 그래서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네, 뇌물죄로 네. 1억 이상 뇌물을 받았잖아요. 네.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체력전 같아요. 지치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가야 돼요. 임명부 대표님은 좀 역할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내란 특검은 저렇게 했는데 김건희 특검한테 오늘 사회민주당이 촉구 성명서라도 하나 발표든지 좀 네, 그래서 300명 중에 한 명이어도 엄청 네. 크다. 네, 그런 꼭 목소리를 인지해 내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좀 많은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있는데 뭐, 이 얘기는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 이북 5도 위원회 폐지를 네. 얘기하셨는데 국회 전자청원입니다.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는데 이북 5도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예산 낭비 수준이 너무 극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청원에 동의를 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2,200개에다가 조회수가 한 10만 가까이 달하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법을 발의한 놈 밝혀야 된다. 이 나라가 혈세가 넘쳐. 우리 국민이 호구냐. 나라가 미쳤구만. 그다음에 헤쳐먹는 게 너무 많네. 나도 간도 쪽 지사 자리 하나 주라. 1억 4천 안 줘도 돼. 1억 2천으로도 되거든. 꼭 부탁한다. 그리고 저 하나만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사람은 개웃기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경상도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이북오도 지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관용 차량이 나오잖아. 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리고 이게 거의 경기도지사급이잖아요. 네. 경기도지사급이에요. 경기도인들의 투표를 받아서 겨우 지사 될까 말까 얼마나 힘든 과정 거쳐요. 그분들은 진짜 쉽게 너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비서도 지금 수십 명 배치되고 저기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읍면동장을 다 세우는데 그 읍면동이 없어요 지금. 거기 무슨 근거로 자기가 동장이 되고 읍면동이 되는지 이거 다 짬짬입니다. 이거부터 저는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거나 예산을 없애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네, 꼭 폐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산 없었는데 네. 그보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네.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네. 방송실에서도 썸네일을 바꿔야 돼. 네. 이제 고르게 하지 말고 네. 자유대학의 대표 누구 네. 부대표 누구, 네. 총무 누구를 고발한다. 네. 이렇게 제목도 바꾸고 썸네일 좀 바꿔주세요. 네. 김상진 얘들은 이미 한물 가내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자유대학이나 이 새로운 신진 그 내란 선동 세력을 찾아서 고발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 누구누구를 할 건지 자유대학의 대표는 누구고 이거 확실하게 좀 앞으로 하실 고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상징적인 윤어게인 상징적인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상현이잖아요. 윤상현 대표적 무조건 다시 고발해야 된다. 다시 그리고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3인방 삼인방. 김상진 3인방. 걔들은 네. 이미 우리가 고발 한 번은 했어. 네, 그 사람들 고발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따로 해야 될지 같이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자유대학의 박준영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명 이름이 뭐였죠? 두 명 더 있습니다. 네, 박준영 외 2명. 부대표. 네, 부대표, 저 수석 MBC 대변인. 사장 아들. 네. 그놈이 아주 악질이야. 그놈은 형을 네. 10년 이상 받아야 돼. 네, 악질입니다. 그게 다 유튜브에 다 생중계를 해놨어요, 본인들이 네.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 지우지 네. 못하게 네. 캡처해놓고 다. 네, 캡처해놓고 다운받아 놓으면 혹시 됩니다. 지우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캡처하고 다운받아 놓겠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안정권 김상진은 고발 이미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네. 아무도 안 한 네. 자유대학을 우리가 털자고. 네. 그래서 또 자유대학 위에 네. 그 유튜브 자유대학과 함께 움직이는 유튜브 채널을 한두 개 찾아서 네. 이번에 저기 우리 국회 기자회견 좀 잡아주세요. 그 네. 자유대학 아들 네, 그거 네, 좀 네, 해서 네,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네. 그 국가수사본부 가서 고발장 접수하고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앞에 가서 네. 또 기자회견 또 우리 집회하는데 하고 네. 이렇게 진행을 네, 하고 사실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도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니 거기가 이제 저는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대나 저는 본질이 뭐냐면 자기 뒤에 민주당 측 그러니까는 청와대에도 있었죠 어머니가 문재인 청와대도 아버지는 MBC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고발하지 않을 거란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 전화해도 난 고발합니다 저는. 전화 알아서 미리 네. 아들 좀 네. 타일르고 안 나가게 하면 우리가 고발을 아니요, 저 요구할 고발할- 수 있다. 아니요, 저 고발할 거예요. 고발할 거. 네. 최용필님이 역적들을 모두 쓸어내리는 그날까지 수고해 주세요. 우리 정대태 기장님은 나경원도 고발한다. 같이 해요 나경원도. 네. 이런 방송 전에 다운했어야 되는데 네. 도망갈까봐 지금 걱정하니까 다운 빨리 하시고 네. 우리 또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들이 방송 말은 많이 해. 뭐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는 사람 매불쇼도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지금 이 운동 시작하면서 나온 이유가 아무리 말로 해도 2004년 내가 행동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유튜버들이나 어떤 사회단체 하는 분들, 특히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분들 고발도 병행해 주세요. 고발은 왜 우리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빚졌어요? 안 그래요? 네. 하세요 고발들. 네.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이 조댕이 질로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 이 초심이 분명히 그 역사를 찾아봐요. 말로 세상 바뀐 일 있는지. 네. 말은 100번 잘해봐야 세상 바뀌는데 큰 역할은 못한다. 말로 해서 행동을 유도해야 될 때. 이제 언론이 말로 기사로 행동을 유도해 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유튜브들이 하는 역할 말로 행동을 유도하는 걸 좀 해달라. 직접 네. 못하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께 할 얘기 좀 해주시고 방송 마치죠. 네, 우리 초신님께서 어쨌든 막 말씀하지만 그런 단어가 있으면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래서- 말로 세상은 안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 네. 행동하고 있잖아요. 말만 안 하고 직접 네. 저기 이런 얘기들 저 여성분들 관심 많은 그 생리대 왜 비싸냐? 네. 외국보다 30% 40% 비싸니까 난 이렇게 독한 분 처음 봤어. 관세 없이 그냥 외국 거 갖다 풀어버리고 네. 경쟁시키자 이 얘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지만 네. 그래서- 관세 없이 경쟁 시켜버리자. 네. 40%싼 거 조신님과- 풀어버리셔야 내일이라도. 네, 초신님과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네.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되고 저 역시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12월 22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 카톡이나 카톡 계속 보내지 않아. 지금도 보내고 있어. 대통령 직접 보내지는 않겠지만 시켜서 보내겠지만 텔레그램, X는 계속 하고 있어. 나는 X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오늘이 이재명 의사 거사일이다. 1909년 12월 20일 명동성당 앞에 지금 표지석도 있어요. 매국노 이완영을 척살하기 위해서 칼로 찔렀지만 실패하고 오늘 거사했다가 다음에 9월 20일 사형당하셔 순국하신 날이다. 내년에도 우리 9월 20일은 지난해 이재명 사당 순국 기념일에 이번에 사회민주당도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오늘 매주말로 고른이수는 성랑파리 소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안데르센의 동화 성랑파리 소녀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고 쪽방촌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겨울은 더 일찍 더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추위가 더 매섭게 다가온다. 하지만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부가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약속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성랑파리 소녀가 차가운 거리에서 이렇게 책을 마감했던 그 결말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의 정부가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두 분, 임명희 부대표님, 네. 사회민주당은 또 이런 거 챙겨야 되잖아요. 어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직격적인 말씀에 성랑파리가 소년이 되지 말자 소녀가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정부가 한다면 한다라는 저희가 이제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부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혜민 대표는 독하지 않아. 성랑파리 소년 감성적인 이런 건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네. 저희 그 누구도 누구든 다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네.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다.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유럽에는 유독 청년파리 소녀, 플란다스의 개,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류의 동화가 많은데 이런 게 보면은 약간 공동체성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사회 비판적인 시각도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좀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진짜로 그런 뭔가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DNA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는 그런 동화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 우리는 막 홍길동전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 정신도 뛰어나고 이런 우리의 그런 정신, 공동 정신도 뛰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정신을 계승을 해서 이번 겨울은 모두가 다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말씀같이 함께 네.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조심 병원장 희망찬 모니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분 좋은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먹쥐고 웃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